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송보의 사진 강좌. 이번 시간에는 풍경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이 꼬일까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아침인데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침형 인간, 언론에도 많이들 이렇게들 많이 나오는데 아침형 인간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저녁형 인간들이 아침형 인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저도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오후가 돼야지만이 반짝반짝거려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이거 푸는 거 있죠, 이것도 저녁 오후가 돼야지 잘 풀린다는 얘기죠. 역시 오늘 제가 녹화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실시간은 아니고 녹화를 하는 건데, 확실히 아침에 몇 번 해봤는데 녹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뭐 이렇게 조금 말들이 꼬여요. 그러면 그전에 말이 안 꼬였냐? 그때도 많이 꼬였죠. 그럼 뭐냐, 너는 도대체? 아침에도 꼬이고 저녁 때도 꼬이고. 나는 뭐냐, 나의 정체성은. 나는 메커니즘하고 광학을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주는 송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썰렁하죠, 여러분? 자, 풍경사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카메라 사고 인물 사진들을 주로 많이들 찍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풍경사진이에요. 풍경사진 뭐라 그래요? 랜드스케이프라고도 하죠. 정물이기도 하죠. 정물이기도 하고, 또 물론 뭐 정적이지 않고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사진들도 있어요. 풍경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풍경사진이고, 또 많은 사진 인구들이 주로 찍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다 똑같아요. 뭐 인물사진이 중요하다, 풍경사진이 중요하다, 다큐멘터리가 중요하다, 또 뭐 과학산업사진이 중요하다, 뭐 광고사진이 중요하다,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단 하나, 뿌리가 있다면 기록에 근거한다라는 게 사진의 본질적인 의미다. 자, 그렇다면 풍경사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인물사진, 일출일몰. 일출일몰 사진도 풍경사진의 하나의 예예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따로 빼서 좀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랑 여기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시작을 해보죠. 교과서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요. 풍경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자, 렌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메커니즘 쪽이니까. 우리는 포토153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메커니즘 위주로 강의를 한다. 저는 풍경사진을 찍을 때 대체적으로 줌렌즈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렌즈는 아무래도 앞뒤로 떨어졌을 때 정확한 프레이밍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프레이밍이 뭐냐? 이 용어라는 게 파인더, 사진을 찍기 전에 파인더에서 잘라내는 행위가 프레이밍이에요. 좀 더 자세한 강의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프레이밍, 트리밍, 크로핑의 차이에 대해서 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줌렌즈로 저 같으면 정확한 프레이밍을 한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프린트를 하거나 포토샵에서 트리밍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까운 걸 왜 거기서 또 잘라냅니까? 찍기 전에 가능하면 줌렌즈로 정확한 프레이밍을 하기 위해서 나는 줌렌즈를 많이 쓸 것이다. 줌렌즈 어때요, 요즘이요? 성능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단일 렌즈랑 뭐 거의 뭐 모를 정도로 있죠. 하지만 단일 렌즈와 줌렌즈는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일 렌즈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단일 렌즈를 더 선호하지만 풍경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는 줌렌즈를 많이 선호를 한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왜 또 줌렌즈를 선택해야 되는, 제가 많이 갖고 다니는 이유가 또 뭐냐면,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많이 걸어요. 많이 걸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피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방 무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줌렌즈 보통 저는 2개 정도나 3개. 보통 이제 광각 줌렌즈 뭐 한 2035라든가 또는 2485라든가 또는 망원 70에 210이라든가 80에 200, 그 다음에 50mm 마이크로 렌즈, 이렇게 한 3개 정도, 후레쉬, 삼각대 이렇게 들고 나가거든요. 그것도 무게 꽤 장난 아니죠. 꽤 무겁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각 렌즈를 아무래도 많이 쓰게 돼요. 풍경사진 쪽에서는요. 물론 망원 렌즈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풍경사진에서 어떠한 하나의 포인트, 저 같은 경우 망원 사진을 찍을 때는 500mm 반사망원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 혹시 2000mm 반사망원 렌즈 보셨어요? 전 그것도 가끔 쓰거든요. 해변에 물가 같은 거 쫙 날릴 때요. 이만해. 그런 부분들. 어떠한 풍경사진에서 망원 렌즈를 찍는다 하면 제 송보가 볼 때는 어떤 포인트를 찍는다는 거예요. 포인트. 풍경사진 쪽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줄 때, 또는 멀리 있는 거에서 포인트를 잡을 때. 그거 외에는 저는 대체적으로 광각이나 표준계 줌렌즈들로 많이 찍는다, 풍경사진을. 아무래도 광각 렌즈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보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해요. 삼각대. 삼각대는 낮에 찍더라도 저는 가능하면 삼각대를 대고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조리개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조리개를 좀 더 조이게 되죠. 저는 개방 조리개하고 끝에 조리개를 항상 버리고 찍으라 그러죠. 중간 조리개로 써라. 제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좋아하는 조리개 수치는 11이에요. 11. 8도 잘 안 나요. 11알을 놓고 찍는데 그렇게 되면은 피사기 심도도 어느 정도 깊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해상력이나 샤프니스도 어느 절정에 오를 수 있어요. 보통 5.6, 8이 가장 좋을 때가 많고요. 중렌즈일 때는 11, 11 정도가 가장 좋은 조리개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조리개 11을 놓고 노출은 어떻게 해놔요? 셔터 스피드로 맞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삼각대를 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보다 셔터 스피드가 떨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삼각대를 거치를 한다. 저는 절대 60분의 1초 이하에서는 무조건 삼각대를 받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손떨림 렌즈 저도 갖고 있거든요. 안 씁니다. 삼각대 씁니다. 이런 부지런함하고 이런 꼼꼼함이 없으면요, 풍경사진에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지론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 얘기를 하죠. 또 노출, 어차피 노출 얘기 나온 김에 저 얘기를 하죠. 노출. 브라켓팅을 한다. 자, 노출. 마찬가지죠? 노출의 정답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카메라가 지시해주는 노출 또는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가고 있던 노출, 이걸 뭐라 그래요? 뇌출계라 그러죠. 뇌에서 움직이는 뇌출계. 그걸 기준으로 앞뒤로 보통 한 스텝씩 브라켓팅을 한다. 이 브라켓팅이라는 거는 일출일몰 쪽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브라켓팅을 해갖고 거기서 좋은 이미지를 골라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찍겠다는 얘기. 이게 필름이어도 되고 CCD여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죠. 다음에 PL 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예요. 어떤 분들은 ND 필터로 활용하자 그러는데 이 PL 필터만큼 풍경사진에서 색감을 강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칼라도 마찬가지고 흑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흑백에서는 보통 옐로우나 오렌지나 레드 계열 쪽으로 강렬하게 콘트라스트 만들 때 쓰죠. 그게 여러분들이 쓰는 디카라 그래갖고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칼라 사진들을 많이 찍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랬을 때 PL 필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린다. 이거 PL 필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2편에서 계속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